안녕하세요. 제 18강의입니다. 부동산 매매에 대한 강의인데요. 매매랄 게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? 부동산 매매. 예,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땅 소유자하고 계약을 해야겠죠? 그래서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무서운 며느리 하나 이야기해 드릴까요? 시아버지 명의의 집이 있었어요. 시아버지 명의의 집이 있었는데 시아버지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시아버지 행세를 하는 사람을 집에 놔두고 그렇게 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도망치는 사건이에요. 이게 왜 사건화가 됐냐 하면 며느리는 1,000만원 정도, 그냥 가정적인 금액을 말할게요. 1,000만원 정도를 근저당권 설정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오버해서 5배 정도, 한 5천만원 정도 대출을 해버린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나서 들통이 난 사건이에요. 그 며느리가 어떻게 아버지 명의의 집에 대해서 그렇게 손쉽게 근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? 그 이유는 같이 살기 때문이죠. 같이 살고 있으니까 등기권리증도 손쉽게 확보할 수 있고 인감도장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죠. 그리고 신분증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게 쉬웠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도장 관리를 잘 하셔야죠. 이런 경우에 문제되는 것은 며느리가 신분증을 위조하고 다른 사기꾼들하고 합작해서 공모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지 않습니까? 이 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보호받을까요? 거꾸로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시아버지라고 믿고 거래를 했고 그 시아버지를 믿고 시아버지가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빌려줬을 때 한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그 근저당권이 유효하겠느냐라는 겁니다. 어떨 것 같아요?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되게 불쌍하긴 하죠. 그래서 유효하다고 해주고 싶은데 우리 대법원은 당사자의 행위가 아닌 경우, 즉 서류 위조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설사 그 뒤에 선의 취득자가 나타나더라도 원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.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말소가 되고요. 신분증 위조나 서류 위조 등을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그 소유권 넘겨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을 못하게 됩니다. 설사 사기꾼이 취득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취득하는 사람이 선의일지라도, 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정을 몰라도 그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.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게 그런 거예요. 당사자 본인과 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. 그 경우입니다. 그 다음으로 무서운 경우가 대리인과 거래를 할 때죠. 대리인에 관해서는 임차인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다시 좀 자세히 하도록 합니다.